삭발이 아깝지 않은 화요일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저희가 앞에 있는데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윤석열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하 주장 두 가지 쟁점 또는 뭐 내용과 관련된 5가지 쟁점. 네. 방언으로 얘기해서 택도 없다. 그냥 예. 파면이다. 저 주말에 나와 있는 국민들 나와서 집회하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 뭐라고 하던가요? 주중에 생업을 포기하고 저렇게 나와 있는 국민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즐기고 있습니까? 늦어 우리가 결정 늦게 하니까 저렇게 개고생들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즐기고 있어요? 자,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맞죠, 헌재. 예, 4월 4일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있다라는 네.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발로 지금 나온 건데 아마 이 변호인 쪽에 해서 연락이 갔겠죠? 이거요. 네. 어제 헌재에서 저희가 앞에 있는데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그 닭장차가 헌재 앞으로 몇 대가 더 들어갔어요. 네. 어젯밤. 그다음에 어제 오후에 그랬는데 네. 민원 화장실이 폐쇄됐어요. 어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 이거를 보고하고 아. 알려주고 왔어요. 야,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4일 오전,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 선고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4월 4일은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저쪽 국회의원들이 4월 5일 이전에 선고하면 자기들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쪽에서 다 빨리 해라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기각됐는데 왜 질질 끄냐 이런 얘기고 아직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헌재를. 네. 이 선고 기일 지정만으로도 이거 파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헌재 물론 이제 정식 브리핑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통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쪽에 그리고 윤석열 쪽에 통보를 하는데 국회 통보를 받은 정청래 탄핵 수추 단장이 법사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삭발이 아깝지 않은 화요일입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윤석열 파면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다만 원래 예상으로는 아마 내일쯤 선고기를 발표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왜냐면 주에 하더라도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고려를 엄청 했고 그 결과가 이제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까지는 보고 나서 날짜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헌법재판관들 중에 누군가는 이제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그렇다고 목요일에 선고 나왔는데 금요일에 바로 잡으면 너무 좀 이게 그 눈치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날짜 바뀌자마자 월요일에 또 잡으면 그것도 좀 너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시간 끌면 수요일쯤 되지 않을까? 수요일에 고지해서 금요일에 선고기일 잡지 않을까 했는데 예. 내일이 또 이제 그 보궐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일 하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는지 아하. 오늘로 당겨서 결국 이제 결정을 했다. 네. 그러니까 뭐 원래 예정된 수순으로 어쨌든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보수적인 자기의 어떤 정치 소신을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시간 끄는 거다. 시간 끄는 거다. 시간 끄는 거 외에는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가 법관이면. 그래서 선고 기일이 잡힌다는 것은 곧 8대0 인용을 끝났다. 의미한다라고 거의 대부분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는 뭐 바뀐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중간에 뭐 5대3 쌉소리 다 쌉소리고 다 그냥 하는 얘기 혹은 자기 희망사항을 이제 그냥 썰로 풀어내는 거에 가깝고 네. 법리상으로 보면 그걸 어떻게 기각의견을 쓰고 각하의견을 씁니까? 불가능하죠. 이미 결과는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태가 된 지 오래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아마 3월 14일이나 21일쯤이면 편결을 해도 될 정도로 다 끝났을 건데 그 뒤에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었을 거다. 근데 그 앞에 윤석열이 풀려나오지 않았으면 그 시간 끄는 것도 못했을 건데 풀려나오는 바람에 이재명 재판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간을 끈 거지. 뭐 그 중간에 무슨 평일을 더하거나 뭐 거기서 의미 있는 무슨 뭐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뭐 마음이 바뀌거나 그랬을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날짜만 잡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민주당이 와가지고 야 너네 이러면 이제 다 날린다.
탄핵 소추된 이후로는 111일 만입니다. 일단은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날짜인 4월 18일 전에 이 선고가 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너무 다행이야. 다행이야.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맘 졸였고 그리고 탄핵을 원하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많이 맞아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까? 왜냐 다 이제 너무 급하니까 마음이. 그런데 이제 그 국면은 다행히 맞습니다. 넘어서서 한결 마음이 좀 편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파국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는데 지정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고일이 잡혔다는 것은 탄핵안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의 재판관들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는 있나요? 예, 저는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이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면 인용할 가능성이 거의 몇 퍼센트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이 만기예요.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5대 3이어서 정확히 나는 무조건 기각이 한 사람이 3, 인용이 한 사람이 5라면 네. 그걸 결정을 하고 못 나가죠. 그러니까 결정할 수가 없죠. 결정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빠지고 그러니까 임기를 마치고 나가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인용 의견을 써요. 재판관 이렇게 윤석열 나쁜 사람이고 해서 당연히 파면시키는 맞다 쓰고 갔습니다. 그럼 다시 윤석열 근데 복귀하잖아요. 네. 그러면 법관들 저 사례 명단에 있었잖아요. 무사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각 결정을 못 내린다. 네.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인용편에 서 있는 재판관들도 기각 결정 그 결정문을 결정 자체를 하는데 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고일이 빨리 잡혀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어떤 단서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 생각을 생각을 했고 물론 끝까지 4월 4일 선고 날 때까지 저희가 더 강력하게 맞습니다. 우리 네. 뜻도 보여주고 해야 되지만 네. 일단은 선고기를 잡은 것이 그런 어떤 단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대 3, 그러니까 인용 5, 기각 3이다.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선고일이 잡혔다는 것은 현실적 불가능하다. 왜냐? 5대 3은 결국은 기각이잖아요. 그런데 마흔혁 재판관을 위헌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마흔혁 재판관을 만약에 임명을 해서 들어왔다면 6대 3이니까 결과가 뒤바뀌어지는 일이다. 위헌적인 판에서 결과가 뒤바뀌어지는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5대 3호에서는 선고기를 잡을 수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 사시 볼 때 헌법 그 공부할 때 그런 거를 계속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20년 전에 어. 제가 20년 전에 시험 봤는데,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한 명을 임명 안 함으로써 9명이 안 됐고, 그래서 8명이서 결정을 해봤더니 5대 3이다. 그러면 인용하는데 한 명만 지금 부족한데 마흔혁이라는 한 사람을 임명했었으면 6대 3이 6대 3이지. 너무 분명하다. 분명하잖아. 그러면은 마흔혁이라는 사람 한 명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마흔혁을 임명 안 한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사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원래 헌재 재판관들은 그럼 9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 된다라고 버티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되게 웃긴 게 지금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5대 3이니까 선고 안 하는 거잖아 이랬잖아요. 5대 3이니까 선고 안 하는 거다 나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선고한다 그래. 그러면 원래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6대인가 보다. 이제는 인용이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네. 근데 왜 지금도 또 역시 여전히 5대 3인가?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주장과 가설을 가증스럽다는 거죠. 아니 그런 주장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들어봐. 그런 주장과 가설을 하나씩 지워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네. 여쭤본 거예요. 소거법으로? 아, 좋아요. 좋잖아요. 아, 최고예요. 그러니까 5대 3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헌법과 법률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및 윤석열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하 주장 2가지 쟁점 또는 뭐 내용과 관련된 5가지 쟁점 네. 방언으로 얘기해서 택도 없다. 그냥 파면이다. 어제 법사위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나왔어요. 네. 이분이 이제 장관급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장관급이에요? 장관급이야. 오. 헌법재판소 관련해 가지고 행정 업무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야. 아, 되게 장관급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나와 가지고 의원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왜 빨리 선고기일 안 잡느냐. 아하.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 가운데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 다그치는 장면을 보면서 권한쟁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처장님,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판관들 평소에 자주 봅니까? 제가 무슨 평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자주 봅니까? 예,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그분들 저 주말에 나와 있는 국민들 나와서 집회하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든가요? 주중에 생업을 포기하고 저렇게 나와 있는 국민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즐기고 있습니까? 늦어 우리가 결정 늦게 하니까 저렇게 개고생들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즐기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사위에서의 저런 압박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오늘 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